이스라엘 성지순례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더 성경적으로 알았다니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그 세미나 기간을 통해 가지고 또 제가 새로운 면으로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스라엘의 그 지나온 역사라던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또 앞으로 복음화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기도 제목을 많이 안고 들어가고 이곳에 와서 다시 생생하게 모든 강사님들의 그런 강의를 들을 때마다 다시 제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오면서 진정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고요.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이 땅에 그 쏟는 마음을 저희들이 알았고 12명의 강사님들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마음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4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미국이 이끄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작전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 참여 소식이 전해지자 이란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국방부 장관은 이스라엘의 개입이 재앙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고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이스라엘은 붕괴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서원지구 정착촌 인근에서 흉기 공격이 발생해 군복무 중인 예시바 학생 1명이 사망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예루살렘으로 선물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변을 당해 주변에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시리아 국경을 넘어 유프라테스 동쪽으로 진입해 군사작전을 감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미국이 이끄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작전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8월 6일 이스라엘 가츠 외무부 장관은 최근 이란이 상선들을 납포했던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상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해상 임무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NN 뉴스에 따르면 가츠 장관은 이날 크네셋 외교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스라엘은 정보 및 기타 불특정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츠 장관은 이번 임무에 대해 이란에 대항하는 이스라엘의 전략적인 이익은 물론이고 걸프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5일 영국이 해당 임무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임무 수행을 밝힌 유일한 국가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영국은 최근 영국 국적 유조선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억류되는 등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보적인 필요성이 커지자 이번 작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반면 다른 유럽 국가들은 이란과의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미국이 이끄는 호위연합에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 참여 소식이 전해지자 이란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국방부 장관은 이스라엘의 개입이 재앙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고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이스라엘은 붕괴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8월 8일 이란 국방부 장관은 이스라엘의 호위 연합 참여에 대해 걸프 지역의 안보적인 불안을 키울 것이며 영내에 재앙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미르 하타미 이란 국방부 장관은 걸프 국가들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선박 보안을 빙자해 구성하려는 군사연합은 오히려 영내의 불안정을 가져올 뿐이라고 밝혔고 이스라엘의 개입에 대해서는 매우 도발적이고 영내에서 재앙적인 결론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도 이스라엘의 영내에서 새로운 전쟁이 벌어지면 이란을 포함해 시아파 연계단체 하마스, 헤즈볼라에 의해 이스라엘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날 호세인 살라미 사령관은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등에 형성돼 있는 힘의 축이 새로운 전쟁에서 시오니스트 정권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유념하고 있다며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현재 시온주의자들과 동맹국들은 새로운 전쟁을 매우 넓은 지역에서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관심이 없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 8월 5일 이란 정부는 가자지구 테러단체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에 이스라엘 미사일 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자금 지원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하마스 사절단과 만난 자리에서 매달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60억 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소식통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란으로부터 매달 72억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았다며 이번 지원금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서원지구 정착촌 인근에서 흉기 공격이 발생해 군복무 중인 예시바 학생 1명이 사망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예루살렘으로 선물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변을 당해 주변에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흉기 공격으로 사망한 19세 예시바 학생이 8월 8일 새벽 서원지구 구시 에치온 정착촌 밖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사망한 오프라 출신인 예시바 학생은 군복무를 하면서 유대교 학교인 예시바를 다니는 헤스데르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공식적으로 군인이었던 피해자는 발견 당시 총기를 휴대하고 있지 않았고 군복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라피 슐로머 윌큰 예시바 교장은 육군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드미르 소렉이 라피들을 위한 선물을 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고 도중에 흉기 공격을 당했다며 발견 당시에 그가 산책을 꽉 잡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사망한 피해자의 할아버지 역시 2000년 10월 서안지구 나블루스 지역에서 한 팔레스타인인의 총기 난사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번에 흉기 공격으로 사망한 드비르 소렉은 사병에서 하사로 진급했고 9일 오후 8시에 오프라 정착촌에서 그의 장례식이 치러졌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후 이스라엘군과 이스라엘 경찰, 신베트는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예루살렘 남부 에치온 지역에서 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사건 소식을 접한 후 성명을 내고 보안군이 현재 괘씸한 테러범을 잡아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היום נפל עוד אחד מטובי בנינו למשפחה שכבר הקריבה קורבן כבד למען ארץ ישראל. המחבלים הנפשעים הללו הם באים לעקור ואנחנו באים לנטוע. הם באים להרוס ואנחנו באים לבנות. ידנו תשיג את מבקשי נפשנו ואנחנו נעמיק את השורשים שלנו במולדת שלנו בכל חלקיה.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도 성명을 내고 점령군 병사 1명을 사살한 영웅적인 공격이라고 해당 흉기 공격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편 최근 몇 달 동안 신베트는 하마스가 서안지구 내에서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공작원들을 모집하는 데 상당한 노력과 자원을 투입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신베트는 최근 몇 주 동안 하마스의 지시로 팔레스타인 정권 인물과 이스라엘인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계획하던 하마스 요원들이 서안지구에서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마스 요원들은 납치, 총격, 흉기 공격 등을 지시받고 있으며 무기 구입과 테러 활동 모집을 지시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2016년 당시 서안지구에서 테러로 랍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당시 피해자의 자녀들을 구해낸 팔레스타인 남성이 이스라엘 거주권을 받게 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유대인을 도왔다는 이유로 고향에서 살해 위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8월 7일 서안지구에서 총기 테러로 유대인 랍비 가족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자 전복된 차량에서 피해자 가족의 탈출과 응급조치를 도운 팔레스타인 남성이 이스라엘 거주권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랍비 미키마크는 2016년 7월 1일 총기 테러로 사망했고 현장에 함께 있던 아내는 중상을 입었으며 두 자녀 역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해당 팔레스타인 남성은 테러 당시 전복된 차량에서 피해자들을 대피시키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헤브론 출신으로 알려진 해당 팔레스타인 남성은 라삐 가족을 도운 것이 알려지자 살해 위협을 받았고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임시 비자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매체 채널 11을 통해 해당 팔레스타인 남성의 상황과 몇몇 이스라엘 정착촌 대표들의 캠페인이 알려지자 이번에 그와 그의 가족이 이스라엘 거주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르예흐 대리 내무부 장관은 이타적이고 고귀한 행동이라며 그의 행동에 대해 찬사를 보냈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에게 새로운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해당 팔레스타인인들의 영웅적인 행동을 대신 알리는 일을 해왔던 요시다간 사마리아 정착촌 대표는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을 위한 도덕적이고 의로운 일이라며 거주권 부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시리아 국경을 넘어 유프라테스 동쪽으로 진입해 군사작전을 감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8월 4일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탄불과 이즈미르를 잇는 고속도로 개통식에서 우리는 이미 시리아 북부 아프린과 자라블스, 알밥에 진입했다며 이제 유프라테스 동쪽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frin'e girdik. Cerablus'a da girdik. Biz Elbab'a da girdik. Kardeşlerim, şimdi de Fırat'ın doğusuna gireceğiz. Evet. Biz bunu Rusya'yla da paylaştık. Amerika'yla da paylaştık. Çünkü oralardan bize bu taciz atışları devam ettikçe bizim sessiz kalmamız mümkün değildir. 터키는 현재 시리아 북동부 유프라테스강 동쪽 지역을 장악한 쿠르드 민병대 YPG 격퇴를 군사작전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터키는 쿠르드 민병대를 자국 내 분립독립주의 테러 조직인 쿠르드 노동자당의 분파로 인식하고 척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터키와 시리아 접경 사이에 폭 32km의 안전지대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했고 터키도 원론적으로 이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지대의 크기와 관리 주체 등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양측의 견해차가 드러났고 터키는 미국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시리아 국경을 넘어 유프라테스강 동쪽에서 군사작전을 펼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한편 터키는 그간 두 차례 시리아 국경을 넘어 군사작전을 펼쳐왔습니다. 터키군은 지난 2016년 8월 시리아 국경을 넘어 알바, 다비크, 자라블스 등을 점령했으며 지난해 3월에도 시리아 북서부의 쿠르드족 도시 아프린으로 진격해 쿠르드 민병대를 몰아내고 도시를 장악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